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맹자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맹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 은, 주, 진, 한 이렇게 중국 왕조사를 보면 그렇게 순서가 정해지는데 은나라의 폭군이었던 주왕을 주나라의 문왕무왕이 없애죠. 없애고 그리고 이제 주나라가 천자국이 됩니다. 그때가 1050년도예요. 1050년에서 BC 221년 진나라 그 시황제한테 망하기까지 그 기간을 주나라가 천자국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데 1050년에서 221년 사이에 771년 그를 하나를 끊어서 그 앞부분을 771년 그 앞부분을 서주라고 하고 그 이후를 동주라고 하는데 그 동주 때를 또 나누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453년에 진나라가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 세 개의 나라로 이제는 또 3분이 되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사이를 춘추시대라고 하고 453년부터 221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나라 전체 1050년에서 771년까지는 서주시대고 771년부터 221년 사이를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동주시대에서 또 나누어진 것이 뭐냐면 453년도까지가 771에서 453년까지를 춘추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왜 춘추시대라고 하냐면 역사서 춘추라는 그 역사서에 그 당시의 기록들을 알 수가 있어서 그 이름을 춘추시대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453년에서 221년 그때까지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맹자가 살았던 그 시대예요. 그때는 전국책에서 그때의 상황들을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기록들이 있어서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전국 춘추 시대 때만 해도 주나라의 그 예악이 살아있던 때라서 그래도 좀 점잖았거든요. 그런데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아주 혼란한 시기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백가, 백가쟁명 이런 용어들을 나온 때가 바로 전국시대 때였어요. 그게 백가쟁명이라는 것은 집가자가 학파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 학파들이 쟁명, 다투어서 명, 울었다. 그 얘기는 다투어서 자기 소리를 내었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제자백가 그러면 여러 자자, 제자, 모두 제자에다가 자자는 아들 자자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여러 스승들 또 백가 그건 100개의 집이 아니라 100개의 학파들 그것은 여러 학파란 이야기예요. 여러 학자들과 여러 스승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의 학파들을 막 쏟아내고 쟁론하고 하던 시기가 제자백가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예요. 그때 맹자가 있었었고 맹자를 만나게 된 것이 양해왕인데 그 양해왕은 원래는 양나라 해왕이 아니고 수도가 대량이기 때문에 그냥 양해왕이라고 했던 것이고 원래는 위나라예요. 그 위나라는 우리가 가끔 들어봤을 건데 위문후라는 그런 제후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제후였어요. 그 사람이 아주 신의를 잘 지키고 또 신하들의 어떤 간언을 잘 듣고 덕이 있었던 그런 제후였는데 이극과
오기를 등용함으로 인해서 그 위나라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렇게 단단해진 상태에서 또 양해왕이 물려받게 되니까 조상인 할아버지를 잘 둬서 훨씬 편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는 이유로 여러 선생들을 초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게 된 것이 맹자였어요. 근데 맹자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위문후가 이극과 오기를 등용을 했다고 하는데, 오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위나라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잘 살았는데 이것저것 하면서 자꾸 집안에 어떤 금전적인 것을 탕진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막 여러 사람을 죽여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엄마한테 성공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망을 갔는데,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노나라 하면 공자의 나라죠. 근데 그 당시 노나라에는 공자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었는데,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고 눈에 띄니까 제 나라의 어떤 대부가 자기 딸을 주어서 오기랑 결혼을 시키죠. 그러는 중에 오기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기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의 대명사인 우리 증자 선생님께서 왜 가지 않느냐 했더니, 엄마하고 약속을 했다. 성공하기까지는 안 가겠다. 그러기 때문에 안 갑니다 라고 하니까 증자가 노발대발하겠죠. 천하의 몹쓸 놈이라면서 퇴학을 시켜요. 그래서 퇴학을 당해서 증자의 문화에서는 나왔는데, 그 당시 그 비슷한 시기에 제 나라에서 노나라를 쳐들어오게 돼요. 쳐들어오게 되니까 오기가 그 증자의 문화에서 나와서 병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똑똑하고 그러니까 오기를 갖다가 거기 장수로 보내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자라고 했다가 안 된다. 오기의 부인이 제나라 여인이기 때문에 처가 쪽에 더 유리하게 배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반대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오기가 집으로 달려가서 살쳐 자기 부인을 목을 베어서 죽여서 갖다가 바치고서는 장수가 되었어요. 그러고서는 정말로 여러 성을 함락을 해서 노나라를 승리로 이끌었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잊지 못하게 되고 다시 이제는 위나라로 가게 됐는데, 위나라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초나라로 또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훌륭하지 않았지만 아주 똑똑하고 또 병법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나라에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왕이 받아들이니까 오기가 아주 그냥 개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귀족들을 갖다가 힘을 갖다가 다 약화시키고 분열시키고 해서 왕권을 강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 귀족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너 왕이 죽기만 해봐라 하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로 소나라의 도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귀족들이 오기를 죽이려고 활을 가지고 달겨들기 시작하니까 오기가 막 도망가겠죠. 그래서 막 활을 쏘아댔는데 오기가 도왕의 시체 위에 엎어져 버려서 활을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왕의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를 활을 쏘아서 죽은 시체를 또 맞췄으니까 그것도 아주 불충이잖아요. 그래서 색출을 해서 죽인
그 대부들이 70족이었어요. 70 귀족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수천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족을 다 멸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거죠. 오기가 마지막까지 오기를 부려서 사람들을 죽이게 한 것이지요. 이렇게 오기는 엄마가 죽어서 안 가거나 또 많은 자기 아내를 죽이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전국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살다간 장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칠웅이라는 말도 있고 오패라는 말도 있지요. 전국 칠웅, 춘추 오패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패는 진나라, 왼쪽에는 진나라가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제나라가 있었고 동쪽에는, 그리고 저 북쪽에는 연나라가 있었고 밑에 아래쪽에는 초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또 눕갈진 자의 또 진나라가 두 개가 있었죠. 진시황의 진나라가 있었고 그냥 또 세모 두 개 들어가는 눕갈진 자라고 하는데 그 진나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5개라서 춘추 오패라고 해요. 춘추 시대를 오패의 시대라고 해도 춘추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전국 칠웅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라고 했을 때 전국 칠웅 그러면 7 제후들이 다투는 것인데, 아까 그 5개에서 가운데 있는 그 진나라가 그 기름진 땅에 살면서 6 대부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개의 대부들이 남아서 또 싸우다가 그만 싸우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각자를 인정하자 해서 3나라가 만들어져요. 삼진이라고 해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되는데 그 3나라랑 나머지 4나라 합치면 7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칠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전국 칠웅, 춘추 오패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5번은 봐야지 외워지겠죠. 퇴근합니다. 끝.